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이 최선을 다해 정권과 싸우고 있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아주 코믹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잠에 덜 깬 건지 간밤에 음주를 지나치게 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셔츠 단추 몇 개는 안 잠근 초라한 모습을 한 채 갈지자로 걸어갑니다. 아침부터 저 사람 왜 그러나 경찰조차도 신기하게 바라보자 이 남성은 뭘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마주보며 한두 마디 하더니 이내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도착한 곳은 모스크바의 미 대사관입니다. 여전히 스텝이 꼬인 채 걷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꽤 강행군을 했습니다. 거의 술에 만취한 듯 보도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차도로 넘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셔츠는 원래 지저분했지만 비가 내렸는지 흥건해진 도로에 쓰러지는 바람에 옷을 다 버렸습니다. 도로에는 차량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분투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에 도착한 이 남성은 직원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출입문 카드키가 있지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맵니다. 그러자 대사관을 지키는 경찰은 남성의 행색이 너무나도 더러워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어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줍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나바로 니콜라스 스톰이라는 미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는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해 공개한 러시아 외교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 대사관 직원의 업무가 과중해 고생하고 있으니 급여 수준을 올려주라고 미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워싱턴 포스트는 존 설리번 미 대사를 인용해 일손이 딸려 대사관 직원들은 화장실 청소용 세제 섞는 법과 타일 완충제 시공법도 배워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이유는 러시아 측이 일부 외교 인력의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측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취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킨 서구의 대러 제재가 EU를 제3세계 경제권으로 바꾸고 있다고 포브스지의 선임 기고자가 주장했습니다. 케네스 라포자 선임 기고자는 포브스지에서 요즘 유럽 주식시장은 서방 세계에서 최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구가 러시아를 응징한다면서 에너지에 가한 제재가 엄청난 상품 가격 앙등을 불러옴으로써 유럽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라포자는 그러면서 브라셀이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량 축소를 어떻게 보충하고 제재의 위해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EU 블록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만약 우크라이나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이번 겨울에 매우 절망적이고 공급망이 너무나도 확장돼 일부 제재를 완화하거나 비EU 파트너가 러시아 상품에다 러시아산이 아닌 것처럼 라벨을 다시 붙여 환적하도록 설득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결책이 없으면 유럽은 서방의 제3세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케네스 라포자의 진단입니다. 또 미국에 본부를 둔 컨설팅사 브래튼 우즈 리서치의 블라디미르 시뇨렐리 연구원은 EU 가운데 독일이 특히 그렇다면서 녹색당은 핵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제3세계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를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가 제3세계 경제권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진단은 아주 적확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브래튼 우즈 리서치의 연구원이 독일 녹색당은 왜 원전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는 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를린의 한 좌담회에서 한 농담과 같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독일인들이 왜 원전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원전도 싫고 천연가스도 싫다. 그러면 뭘 가지고 난방을 할래? 장작을 패면서 살래? 장작이 필요하면 시베리아로 오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경제 몰락의 결정적 원인은 산업에 젖줄 에너지를 쥐고 있는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에너지원에서 독립해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들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대체 시장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려면 배로 실어온 뒤 탱크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서너 배는 비쌉니다. 저장할 탱크 시설도 별로 없어 비축해봐야 석 달치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에너지 조달원이 가까이 있는데 굳이 먼 데서 비싼 값에 들여온다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대체 공급원을 도대체 왜 찾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대체 공급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을 두고 세간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은 제대로 일을 한 겁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친화적이 됐다고 메르켈을 비난하는데, 그럼 너 같으면 도대체 어떤 대안을 마련할래? 물어보면 아마도 대안을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에너지가 있으면 도입하는 게 정답입니다. 메르켈의 최대 실책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도입한 점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포기한 게 훨씬 큽니다. 원전을 포기한 게 가장 치명적이었고, 탄소 제로라는 헛구호에 매달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집중하는 것도 독일 경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메르켈 치세 당시 노르트 스트림이 부각되긴 했지만 사실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 경제의 부흥은 러시아의 협조로 가능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오스트폴리틱을 추진하면서 서독은 러시아와 화해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 오일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금을 오일 파이프 현물로 지불한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EU의 주축 독일의 경제 발전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50년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의 전후 재건에는 물론 마셜 플랜도 큰 역할을 했지만 독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발전은 러시아 에너지가 필수 불가결한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대러 제재로 가장 먼저 붕괴되고 있는 게 바로 독일의 제조업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철강 같은 독일의 전통 산업 외에도 다른 업종도 모조리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 부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독일 제지산업협회 마틴 크랭엘 회장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티슈 페이퍼 생산이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지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인 한 명은 연간 평균 134롤의 화장지를 소비합니다. 바이에른 제지협회는 천연가스 부족으로 제지산업이 수익성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독일에서 화장실 휴지까지 귀해지는 상상도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목전에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 RT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이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에 한국이 부품을 공급해주고 터빈 건물을 건설하는 3조 원,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 계약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참여한 사업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달 로사톰은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30km 떨어진 해안마을 다바에서 건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는 1.2기가와트급의 원자로 4기가 건설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로사톰사나 아톰스트로이 엑스포르트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현장에 터빈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아톰스트로이 엑스포르트는 이름에서 보듯 원전 건설 수출 회사입니다. 러시아 RT는 한국의 대통령실과 통상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미국과 계약에 대해 협의하고 미국 대러 제재 정책의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전의 대표 주자인 로사톰은 서구의 제재를 받지 않는
몇 안 되는 러시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러시아 기업의 하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적국인 폴란드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기로 한 한국의 원전 산업의 큰 부분을 배려해 준 겁니다. 이집트 원전은 원래 2017년 푸틴 대통령이 따낸 사업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더 가깝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집트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 LCC 대통령이 소치를 찾자 푸틴 대통령은 그를 러시아 국산차 아우루스 조수석에 태우고 트랙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